예, 워낙 우병우 수석 사건이 커가지고 이 사건이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또 문건이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검찰 댓글 수사팀에, 이거 댓글 수사를 막으려고 수사팀을 교체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문건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사팀이 전체 수사팀에서 빠지게 된 이런 상황까지 된 건데요. 이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남재준 원장 시절이었던 2013년 그때 그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 가운데 하나로 확인이 좀 된 거고요. 그럼 이걸 누가 썼냐 확인을 했더니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있잖아요. 두 사람 모두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사실이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혐의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 문건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댓글 사건, 댓글 사건의 대처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명박 정부가 했던 댓글 사건이 왜 박근혜 정권의 명운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외부에 이 사건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도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있었던 적폐청산을 이번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근절하지 않으면 그 세력이 또 살아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9월 2일 점심시간을 경유해서 100분 동안 독대를 하잖아요. 둘이. 그렇죠. 배석자 없이. 예. 그리고 나서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9월 10일쯤 그 직후에 댓글이 대폭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정컨대 이러이러한 등등의 대선을 준비하고 어떻게 댓글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얘기가 갔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냐 밝혀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댓글 개입했어. 그럼 이거 불법 행위인데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수사를 해야 되고. 근데 명운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댓글에 대한 기획에 공감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은 사법방해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 잘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찍어냈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막 탑 원으로 썼어요.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을. 몇 번씩이나 나왔죠. 그러고 이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팀도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발령 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원은 검찰 이 수사는 검찰도 뒷조사했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전력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조사해가지고 청와대 보고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잘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수사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검찰의 역할이 완전히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42일 만에 열린 재판 불출석했고요.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다음 뉴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해외 뉴스인데요. 지난 주말에 좀 끔찍한 테러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장소는 시나이 반도예요. 이집트에 속해 있는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가 좀 묘한 지역이죠. 또 이제 그 유태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이슬람들의 공통의 성지예요.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신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산 그것도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관광객도 테러를 당해서 4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가이드 1명 포함해서 산상수훈을 받은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구약성.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설교한 곳이어서 여기가 아니고 구약의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영화에서 그렇죠. 영화 10개의 찰톤 헤스톤에게 돌판에 막 10계명이 새겨지잖아요. 이제 거기가 여기예요. 그런데 찰톤 헤스톤 톤스톤. 네. 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미국 총기협회 회장이기도 했었죠. 과거에. 그래요? 그 영화 배우가. ALA. 네네네. ARA죠. American Rifle.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 그 성화 주로 이제 종교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서부극에 또 많이 나온 분이거든요. 벤허로 물론 가장 유명합니다만. 네.
총기협회 회장을 지냈어요. 이미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10개를 받는 그분이 받은 건 아니고 그분이 연기한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게 착근했으나고 막 엮였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잔혹한 뉴스예요.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으로 수류탄이 날아들었고요. 폭발에 의한 사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폭발이 잦아들자 사방을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총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명 이상 사망했을 듯 속보가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시점으로는 305명 사망인데 사망자는 계속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128명의 또 중상 부상자들이 있거든요. 총기 사고니까. 예. 근데 문제는 305명 사망자 중에 27명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여기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이닥쳐서 IS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IS가 좀 괴멸 위기에 속해 있고 그 락가 등 주요 거점들을 뺏기다 보니까 시나이가 이게 테러를 저지르기에 최적화된 게릴라전을 펴기에 좋은 곳이어서 이쪽으로 지금 집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적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막과 계곡이 있어서 숨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 치안이 안 미치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으로 이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모스크는 특이하게 수피즘 사원이에요. 수피즘은 또 새로운 종파여서 시아파도 아니고 수니파도 아닌. 또 거기서 이단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수피즘이라는 이름은 이제 양털을 입는다. 양털을 입는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붙여진 종파인데 이 수피즘 종파에 이렇게 가혹한 테러를 가했고 IS는 아직 침묵하고 있긴 한데 거의 IS일 가능성이 높다. IS 깃발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IS 깃발인데 깃발 내용도 무시무시합니다. 신은 없다. 하지만 알라와 마호메드는 예언자들이다. 뭐 이런 이제 이 문구가 써 있는 IS 깃발이 나붙겼다고 해요. 검은 깃발이. 참고로 3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테러를 당했을 때는 알카에다의 분파로 이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시나이에서 어쨌든 굉장히 대규모 살상이 벌어진 끔찍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애도를 표했고요. 뭐 오늘 속보를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조문을 표했고 어쨌든 이집트 정부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대대적인 이 보복을 지금 선포했는데 이미 이 사고 난 하루 뒤에 이 테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이 전투기 폭격으로 다 폭사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배후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그 죽은 분들이 무슨 죄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뭐 30명 가까이 돼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제 더 걱정이 되는데 IS는 종교 기념일이 되면 테러 선동을 늘 해왔잖아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는 적대적으로 여기는 기독교의 기념일인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이 이슬람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이드라고 불러요. 이드. 그래서 지금 SNS에는 이드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리스마스에 주로 유럽이나 서구, 미국 등 사회에서 또 이제 이 외로운 늑대들을 지금 막 추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테러 비상령 내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되면 들뜬 분위기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관광 요지 이런데. 이집 로마 같은 경우가 테러로부터 좀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테러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난 여름에 가봤더니 중무장한 경찰이 거의 쫙 깔려 있어요. 자, 판경 기자님, 앞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발표가 1조 4천억이 넘었다 그래요?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1조 4천억 원이 계속해서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거 좀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이제 대출이나 이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제 정말 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1조 4천억이 아니라 1,400조. 네, 1,400조죠. 1,400조죠. 이게 좀 어떻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분기에 늘었어요.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넘어서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동산 대책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내놓겠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죠.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으니까 미리 지금 빨리 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8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 LTV DTI 규정은 지금 적용 대상 되고 있잖아요. 네, 서울에 이제 전 지역에 지금 확산이 돼 있죠. 그건 적용이 돼 있는데 과열 지역은 다 대상이 되겠지. 투기 과열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3분기에 넘어섰다는 거니까 지난 지난 분기에 지난 분기 적용되기 8월 직전. 2일 그렇죠. 8월 그렇죠. 2일 막 대책 발표 나오고 적용되기 직전. 그렇죠. 그 시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았어요, 예, 많이들 이제 봐셨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막차 타려는 수요라고 맞아요.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신용 대출이나 다른 기타 대출 부분에서도 한 7조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정도면 통계가 작성이 된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해요. 이 정도 부채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이제 K뱅크나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쪽에서 좀 금리 좀 적게 해주고 싸게 해주고 해서 대출 받는 분들 많다. 소액 대출부터 너무나 쉽게 많은 분들이 받는다라고 해서 지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에서 신용 대출이 한 2조 7천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제도권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좀 받지 못했던 분들 또 이제 나이가 어린 뭐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좀 손쉽게 많이들 대출을 받고 빚을 냈던 그런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조가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는 좀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예고는 했습니다만 대책이 뭐 나오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 DTI라고 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을 DTI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빚이 이전에 이제 내가 주택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내가 이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빚이 있었고 대출을 받았었어도 이제 다음에 한 채를 더 구입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또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전에 받았던 걸로 다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 원리금도 다 너가 갚아야 되는 빚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렵게 됐다.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테러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난 여름에 가봤더니 중무장한 경찰이 거의 다 깔려 있어요. 자, 판교 기자님, 앞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발표가 1조 4천억이 넘었다 그래요?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1조 4천억 원이 계속해서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거 좀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이제 대출이나 이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제 정말 좀 큰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1조 4천억이 아니라 1,400조. 네, 1,400조죠. 1,400조죠. 이게 좀 어떻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분기에 늘었어요.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넘어서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동산 대책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내놓겠다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되죠.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으니까 미리 지금 빨리 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8조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 LTV DTI 규정은 지금 적용 대상 되고 있잖아요. 네, 서울에 이제 전 지역에 지금 확산이 돼 있죠. 그건 적용이 돼 있는데 과열 지역은 다 대상이 되겠지. 투기 과열 지역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3분기에 넘어섰다는 거니까 지난 분기에 지난 분기 적용되기 8월 직전. 2일 그렇죠. 8월 2일 막 대책 발표 나오고 적용되기 직전. 그렇죠. 그 시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았어요, 많이들 이제 봐셨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막차 타려는 수요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신용 대출이나 다른 기타 대출 부분에서도 한 7조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 정도면 통계가 작성이 된 이후에 최대 수치라고 해요. 이 정도 부채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이제 K뱅크나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쪽에서 워낙 우병우 수석 사건이 커가지고 이 사건이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또 문건이 나왔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검찰 댓글 수사팀에 이거 댓글 수사를 막으려고 수사팀을 교체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문건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사팀이 전체 수사팀에서 빠지게 된 이런 상황까지 된 건데요.
이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남재준 원장 시절이었던 2013년 그때 그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 가운데 하나로 확인이 좀 된 거고요. 그럼 이걸 누가 썼냐 확인을 했더니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있잖아요. 두 사람 모두 지금 구속돼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사실이 또 확인이 됐기 거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제 혐의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당시 국정원이 이 문건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댓글 사건, 댓글 사건의 대처에 박근혜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허. 이명박 정부가 했던 댓글 사건이 왜 박근혜 정권의 명운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외부에 이 사건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도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에 있었던 적폐청산을 이번에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확실하게 근절하지 않으면 그 세력이 또 살아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9월 2일 점심시간을 경유해서 100분 동안 독대를 하잖아요. 둘이. 그렇죠. 배석자 없이. 예. 그리고 나서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9월 10일쯤 그 직후에 댓글이 대폭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정컨대 이러이러한 등등의 대선을 준비하고 어떻게 댓글하고 있는 이런 것이 얘기가 갔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냐 밝혀라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근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댓글 개입했어. 그럼 이거 불법 행위인데 국가를 바로 세우려면 정상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수사를 해야 되고. 근데 명운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댓글에 대한 기획의 공감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은 사법방해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 잘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찍어냈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막 탑 원으로 썼어요.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을. 몇 번씩이나 나왔죠. 그러고 이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팀도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발령 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원은 검찰 이 수사하는 검찰도 뒷조사했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과거에 학생운동 했던 전력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조사해가지고 청와대 보고를 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잘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수사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검찰의 역할이 완전히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이 자체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42일 만에 열린 재판 불출석했고요.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다음 뉴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게 해외 뉴스인데요. 지난 주말에 좀 끔찍한 테러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장소는 시나이 반도예요. 이집트에 속해 있는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가 좀 묘한 지역이죠. 또 이제 그 유태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이슬람들의 공통의 성지예요.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신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산 그것도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3년 전에 우리나라 관광객도 테러를 당해서 4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가이드 1명 포함해서 5명. 산상수훈을 받은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구약성.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설교한 곳이어서 여기가 아니고 구약의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영화에서 그렇죠. 영화 10개의 찰톤 헤스톤에게 돌판에 막 10계명이 새겨지잖아요. 이제 거기가 여기예요. 그런데 찰톤 헤스톤 스톤. 네. 뭐 이제 작고 하셨습니다. 미국 총기협회 회장이기도 했었죠. 과거에. 그래요? 그 영화 배우가. ALA. 네네네. ARA죠. American Rifle.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이 그 성화 주로 이제 종교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서부극에 또 많많이 나온 분이거든요. 벤허로 물론 가장 유명합니다만. 네. 총기협회 회장을 지냈어요. 이미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10개를 받는 그분이 받은 건 아니고 그분이 연기한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게 찰트네스하고 막 엮였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잔혹한 뉴스예요. 그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으로 수류탄이 날아들었고요. 폭발에 의한 사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폭발이 잦아들자 사방을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총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명 이상 사망했을 듯 속보가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시점으로는 305명 사망인데 사망자는 계속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128명의 또 중상 부상자들이 있거든요. 총기 사고니까. 예. 근데 문제는 305명 사망자 중에 27명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여기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이닥쳐서 IS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IS가 좀 괴멸 위기에 속해 있고 그 락가 등 주요 거점들을 뺏기다 보니까 시나이가 이게 테러를 저지르기에 최적화된 게릴라전을 펴기에 좋은 곳이어서 이쪽으로 지금 집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적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막과 계곡이 있어서 숨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 치안이 안 미치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수니파, 시아파의 갈등으로 이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모스크는 특이하게 수피즘 사원이에요. 수피즘은 또 새로운 종파여서 시아파도 아니고 수니파도 아닌. 또 거기서 이단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 수피즘이라는 이름은 이제 양털을 입는다, 양털을 입는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붙여진 종파인데 이 수피즘 종파에 이렇게 가혹한 테러를 가했고 IS는 아직 침묵하고 있긴 한데 거의 IS일 가능성이 높다. IS 깃발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IS 깃발인데 깃발 내용도 무시무시합니다. 신은 없다. 하지만 알라와 마호메드는 예언자들이다. 뭐 이런 이제 이 문구가 써 있는 IS 깃발이 나붙겼다고 해요. 검은 깃발이. 참고로 3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테러를 당했을 때는 알카에다의 분파로 이제 추정이 됐거든요. 근데 시나이에서 어쨌든 굉장히 대규모 살상이 벌어진 끔찍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애도를 표했고요. 뭐 오늘 속보를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조문을 표했고 어쨌든 이집트 정부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대대적인 이 보복을 지금 선포했는데 이미 이 사고 난 하루 뒤에 이 테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이 전투기 폭격으로 다 폭사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배후 세력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그 죽은 분들이 무슨 죄예요, 그게. 어린 나이가 뭐 30명 가까이 돼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제 더 걱정이 되는데 IS는 종교 기념일이 되면 테러 선동을 늘 해왔잖아요. 거기다가 크리스마스는 적대적으로 여기는 기독교의 기념일인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이 이슬람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이드라고 불러요. 이드. 그래서 지금 SNS에는 이드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리스마스에 주로 유럽이나 서구, 미국 등 사회에서 또 이제 이 외로운 늑대들을 지금 막 추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테러 비상령 내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되면 들뜬 분위기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관광 요지 이런데. 이집 그 로마 같은 경우가 테러로부터 좀